네, 야구 데스크죠. 정현섭 부국장 삼성 라이온즈 캠프를 취재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게 뭐 안녕하십니까.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삼성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자. 그리고 뒷이야기도 다루자. 삼성의 현 상황을 다루자. 또 미리도 한번 예측을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오키나와 온나송 캠프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삼성은 작년에 준우승을 했는데요. 그 베테랑 기반의 세대 교체를 아주 성공적으로 모범적인 세대 교체를 한 팀이잖아요. 2024년이 반짝이 아닌 제가 볼 때는 전성기로 가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가지고 캠프를 좀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강한 것은 작년에 강했던 것은 뭐 처음에는 삼성이 버틴다는 그런 표현들이 조금 나왔지만은 버티는 게 아니라 그것이 또 뚜껑을 열어 보니까 실력인 거죠.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주전이 되다 보니 그 선수들은 계속 성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삼성의 뭐랄까 전체적인 힘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굉장히 좀 불안전한 베이스로 출발을 한 것이 장기 레이스에서 선수층이 탄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불안 요소도 많았고 내부에서도 좀 걱정은 하기는 했죠, 그죠? 좀 보강은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좀 봤는데. 외국인 선수도 바뀌었고요. 네네. 빅현 선수 떠났고 음. 그러다 보니 그 변수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아주 기초 공사를 잘 다졌습니다. 특히 신인 선수들을 그 신진급 선수들을 잘 키웠고요. 네. 그런 선수들이 그 예상대로 딱딱 맞아 떨어진 시즌이었죠. 그래서 그 선수들이 주전으로 도약을 했고 지금 말하자면 2년차 시즌을 맞는 해입니다. 2위를 했어요. 작년에 2위를 했는데 삼성이. 그럼 이제 삼성이 올해는 어떻게 어디로 갈 건가 이정표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이 3강에는 들어간다. 이것은 뭐 최원태 선수라든지 보강된 선수들이 있거든요. 후라도 후라도 선수도 선수도 없고요.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강한 팀은 맞다. 근데 네. 조금만 좀 더 들어가 보면 2위에서 어떻게 될 건가? 그렇죠. 네, 신구 조화를 이야기하죠. 그 삼성은 음. 지금 신구 조화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LG 유지영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우승을 하기 전에 우선은 강팀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음.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실제 2019년부터 LG는 4등, 4등, 3등, 2등 그리고 우승을 차지했죠. 5년 동안의 과정이 축적돼 있었던 겁니다. 강팀으로서. 그 순위라는 게 마지막 순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운적인 뭐 부상이나 이런 부분이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그런 면에서 그 강팀으로서 2년 차를 맞이하는 시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승 동력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위에서 1위로 직행할 가능성은 있다.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캠프에서 자세히 살펴본 게 네. 144경기 한 시즌을 치르기 위해서는 탄탄한 백업이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 뎁스가 모든 분야에서 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4호 선발이 항상 뭐 캠프에서 테스트하는 쪽인데 그 최원태 선수랑 이승현 선수가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백정현이라는 경험 많은 선수가 그 부상에서 회복해서 네. 준비를 시작했고요. 네. 황동재 선수도 네. 충분히 작년에 포스트 시즌을 뛸 만큼 성장하고 있는 선발 후보입니다. 불펜이 약하다고 하는데 기존의 베테랑 선수들 좀 나이가 많아요. 네네. 나이가 많은 주축 선수들 플러스 올해 네. 새 얼굴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네. 특히 그 좌완 루키 네, 배찬승 배찬승. 선수하고 오른손 이재희 선수가 이재희. 둘 다 네. 150kg 이상을 시즌에 들어가면 네네. 충분히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고요. 네, 배찬 네. 선수는 벌써 뭐 152kg 던져서 네. 삼성 팬들을 즐겁게 했죠. 네. 육선엽 선수도 있습니다. 2년 이제 차. 2년 차. 네. 이 선수들을 저는 150kg 트로이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네. 이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불펜 새 얼굴들이 어떤 뎁스가 엄청 달라지지 않을까 뎁스.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삼성이 그렇다고 다른 선수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기존에 이승민, 네. 이재익, 김대우, 최하늘 이런 선수들이 네.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부상이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후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네.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이요. 이번에 캠프에서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박주혁 선수, 네. 최강야구에서 화제를 모았던 정민성 선수, 네. 그 김대호 선수 네. 작년에 선발 경험도 네. 한번 있죠. 작년 2라운드 박준영 선수, 네. 그리고 파이어볼로 김성경 네. 선수. 네. 네. 이런 선수들 다 긁어볼 만한 선수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캠프 연습 경기에서 조금씩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포수를 보면 지금 이제
또 강민호 선수 다음에 백업이 또 필요한 네. 것도 맞죠, 그죠? 저는 네. 포수 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강민호 선수가 올해가 끝나면 FA가 돼요. 네네네. 그래서 워낙 책임감도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스스로 올해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뭐 연습 경기 초반 연습 경기 안 나와도 되는데 자기 마스크 쓰겠다 그래갖고 박진만 감독이 하지 마라 그냥 지명타자로 나가라 그래서 지명타자로 나갔고요. 그 후라도 선수 이제 첫 등판할 네. 때는 자기가 반드시 음. 마스크를 쓰겠다. 제가 먼저 받아봐야 된다. 뭐 이럴 정도로 의욕이 있는 솔선수범하고 거죠. 있고요. 의욕이 있어. 그렇죠. 네. 이제 네 번째 FA에 네, 대한 네.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FA 하죠. 네 번째 뭐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아마. 작년에는 이병헌 선수가 이병헌 선수의 특징은 그 투수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리드에 있는데요. 수비가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포수 경쟁을 뚫고 백업 1순위 포수로 자리매김을 하는 듯 했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네. LG 1차 지명 출신이죠. 김재현 선수가 이제 작년에 워낙 부상이 많았어요. 할 만하면 부상 나가고 네네. 할 만하면 부상 나가고 그래서 작년에 정말 좀 악몽의 한 시즌을 보냈다면 올해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캠프를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박지만 감독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프지만 않으면 네.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고 네. 하고요. 박진만 감독이 정말 주목하는 선수는 김도현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2차 지명으로 삼성에 들어온 당시 고교 최고의 포수였는데요. 신일고 졸업할 당시에 이만수 포수상도 받았고요. 네. 그 전체적으로 타격도 좋고 그랬는데 그 성장 과정에서 송구 블로킹에서 살짝 약점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극복을 못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올해는 작년에 이제 이병헌 선수랑 동기생이거든요. 이병헌 선수 활약하는 거 보면서 약간 좀 자극도 받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오프 시즌 동안 엄청 몸을 잘 만들어봤더라고요. 실제 인터뷰를 했는데 몸이 탄탄해진 몸 포수로서 그러다 보니까 근육질로 바뀌니까 순간 몸 스피드가 엄청 빨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송구도 빨라지고 팝업 타임도 빨라지고 블로킹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박지만 감독이 지금까지 캠프 MVP 뽑으면 김도환이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등등 매월 나가는 요금 너무 부담되시죠? 그래서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했습니다.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때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같이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레탄 시 최대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변경 가능합니다.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자, 외야 뎁스는 좀 어떻게 됩니까? 외야는 두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네. 그 구자욱 김지찬 선수는 네네. 뭐 주전을 하리라고 보고요. 딱 한 자리를 놓고 네 명의 선수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래는 이성기 선수랑 네. 윤정빈 선수가 네. 좌우 약간 플래툰으로 나올 가능성이 컸는데 김성윤 선수가 또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김지찬 선수의 이제 활약과 연봉이 엄청 인상되는 걸 보면서 좀 자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윤 선수는 이제 워낙 스피드가 좋고 계속 좋고 한 선수인데 자기의 어떤 파워가 있으니까 그게 약간 좀 장타해야 되는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을 내려놓고 정확하게 맞춰서 출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뭐 농담으로 홈런 5개 이상 치면 연봉 깎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헌곤 선수까지 있죠. 가을의 사나이 그렇습니다. 플러스 루키 함소 선수가 외야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 내야는 좀 어떻게 될까요? 내야도 그 일단 전반 주전은 선수들. 정해져 있어요. 주전은 네. 아시다시피 정해져 있고 거기에 전병우 지금 그 양도근 선수 중도 귀국을 했는데 코를 다쳐서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고요. 연골은 개막전까지는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부상이라고 개막까지는 하더라고요. 가능하다. 네. 양도근 선수 뭐 워낙 전천후 모든 포지션이 다 되는 네네. 발빠른 선수니까요. 도움이 될 선수고요. 거기에 신인 두 선수가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캠프에 심재훈 선수, 차승준 선수인데요. 네네. 심재훈 선수는 그 미래의 주전 이루수 올해는 뭐 유지혁 선수의 백업이나 네네. 3루 유격수가 비면 전부 다 가능한 공수 운동 능력이 탁월한 선수입니다. 차승준 선수는 최용우 선수를 꼭 닮은 네네. 외모에 그런 스타일의 타격을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뭐 사실 장기 레이스는 선발진이 또 중요하잖아요. 선발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삼성이 선발은 강점이다. 자, 불펜은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생각보다는 불펜도 약하지 않다 그러지만 선발은 뭐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굉장히 강점이 맞는데 선발 얘기를 좀 해보면 그 외국인 선수들이 올해 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상위 네, 특히 팀들에. 이제 뭐 왼손 좀 그죠? 왼손이 다른 팀에서도 꽤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 올해는. 시점에 음. 감독들의 가장 큰 관심은 외국인 선수의 성공 여부잖아요. 연습 경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텐데, 근데 박지만 감독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어차피 모든 팀 전력은 외국인 선발이 얼마나 강하냐보다도 1년을 버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면에서 삼성은 굉장히 강점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말하자면 후라 선수 2년 동안 뭐 검증된 인닝 히터잖아요.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그죠? 우리 60경기를 네네. 소화했고 네네. 거의 400이닝 가까이 네네. 소화를 했습니다. 네. 정말 퀄리티 스타트 1위고요. 음. 박지만 감독 믿음이 굳건하고요. 최근에 이제 팬들 사이에 뱃살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박지만 감독은 뭐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 뱃살이 체력 주머니다. 뭐 야구 주머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뭐 음. 일도 걱정을 안 하고요. 스스로도 나는 원래 루틴이 이렇다. 실제로 인터뷰를 했는데 현지에서 그 이- 개막되면 네네. 빼갖고 온다. 걱정하지 마라. 아직 그 이종열 단장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뱃살 논란이. 야, 사실 이게 보니까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선수의 루틴이 그대로 좀 이어진다. 네. 그런 이야기도 좀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후라도 선수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던데요. 예, 사실 이종용 감독이 음. 그 공을 많이 들였죠. 네네. 프로도 선수 영입을 위해서 굉장히 일찌감치 움직였고요. 음. 그래서 대구로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네네.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통해서 음. 그 영입을 잘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박지만 감독이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네. 그 불펜 피칭에서 선수들이 많이 후라도 선수한테 와서 뭐 원태인 선수까지 여러 가지를 물어본다고 하는데 이 선수는 이미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좋은 거 있으면 네네. 나누려고 하고 네네. 그런 자세도 좋고 음.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게 불펜 피칭을 할 때 볼과 스트라이크를 구분해서 던진다. 음. 이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나 볼 던질게, 그럼 볼 음, 던지고 스트라이크 음. 던질게. 그러니까 유인구도 미리 연습을 한다. 그리고 워낙 팔색조처럼 구종이 많기 때문에 네네. 뒤에 가서 봤는데 제가 마침 갔을 때 후라도 선수랑 레이스 선수가 같이 이렇게 던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키가 레이스 선수가 크고 후라 선수가 배가 좀 나온 그걸로만 멀리서 보면 구분이 되지 던지는 스타일이 약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비슷하고. 구종도 좀 큰 차이가 없고 해서 음. 박지만 감독 때 안 그래도 그 레이스 후라도가 같이 나오면 좀 그 다른 타자들한테 너무 바로 붙여서 나오면 불리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두 좀 선수를 떼어서 좀 살 떼는 거 쓸 스타일이 생각이다. 비슷하니까 피칭 스타일이 비슷해서 뭐 가운데 원태인을 끼든 뭐 네네네. 그러니까 꼭 1, 2, 3, 4 선발을 저기 하지 않고 좀 가운데 둘이 이렇게 바로 탁탁 나오지 않고 한 번 건너뛰는 비슷한 변화를 스타일이 줄수 맞는 것 같습니다. 되게 구위가 좋다. 옆에서 레이스 선수가 그 제가 느꼈을 때 후라도보다 레이스가 더 구위가 좋길래 안 그래도 박지만 감독 마침 보고 있길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레이스가 더 구위가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였고요. 후라 선수 조금 늦게 이렇게 좀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그렇죠. 스타일, 그런 면도 본인 스타일이 좀 근데 그거보단 레이스가 강해진 게 맞아요. 레이스는 한국에 와서 계속 지금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는 좋아지는, 투수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서 작년 가을 야구에서 그 세 경기 완벽투를 하고 그 경험은 크다. 자신감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래서 올해 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레이스 선수는 올해 뭔가 좀 꼭지를 찍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스 선수에 대한 기대. 자, 이 원태인 선수 아무튼 조금 부상에서 이제 재활을 해서 시즌을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좀 어떻습니까? 7년 차다. 네, 원태인 선수 걱정을 가장 안 해도 되는 투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벌써 7년 차니까 이제 포스팅 통해서 해외 진출 자격이 생기잖아요. 네네. 동기부여는 뭐 충분하고 원래도 열심히 하는 네네. 선수지만 시즌이 끝나면 공을 한 두 달 정도 던지지 않고 철저히 관리를 하는 그 패턴이 몸에 잘 익어 있어서 올해도 큰 문제 없이 롱런 하지 않을까. 관리만 잘 되면. 그리고 다른 선발 투수들이 좋기 때문에 네네. 원태인한테 조금 로드가 덜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불펜 뭐 쪽으로도 물론. 최원태 선수의 합류 어떤 그 플러스 영향이 네, 봐야 되겠죠. 그죠? 최원태 선수 참 어떻게 보면 마음 고생하면서 FA 시장에서 삼성에 안착을 했는데요. 지금 결론은 기대 이상이다. 연습 경기부터 좋아요. 좋고 진짜 준비를 잘해 왔다는 게 딱 네네. 느껴집니다. 그죠? 최원 선수는 원래 그 키움 시절부터 엄청 성실한 선수예요.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노력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네네네. 조금 LG 가서 약간 좀 침체를 맞았던 측면이 있었어요. 약간 구정 혼란도 있었고. 조금 관심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선수가 조금 그 어떤 심적으로 조금 부담을 부담감도 가졌다는 있었죠. 이야기들을 네. 틀어놓기도 했는데 주위에다가 이제 뭐 그 벌써 그렇게 경험도 하고 또 FA가 되고 이제 좀
그런 경험들이 쌓였죠. 그리고 뭐 이미 1군에서만 10년 차 네네. 시즌인데요. 200경기를 넘게 했고. 음. 근데 결정적으로 계약을 하자마자 네. 이종일 원장한테 미국을 좀 보내달라. 후배 나 지금 미국 젊은 좀 갔다 선수들 오겠다, 있는 그죠? 예. 자발적으로. 네. 그래서 사장님이 음. 너무 막 이 그 의지가 너무 훌륭하지 않냐. 그래서 삼성 구단에서 배려를 해서 미국 갔는데 그 미국 간 게 거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쵸. CSP라는 데가 몸 관리를 하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탁월하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몰랐던 몸 관리 방법을 배워와서 벌크업을 했는데 정말 몸이 이만해졌어요. 드라이브 라인은 사실 이제 네. 구속을 올리는 맞습니다. 데 특화돼 있고 CSP는 또 약간 밸런스를 잡고 몸의 어떤 전체적인 균형감을 키우는 그쪽으로 좀 더 네. 맞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위도 좋아졌고요. 투심 그 원래 던지던 이제 라파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심을 던져야 되는데 투심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 그 준비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연습 경기 좋아요, 주니치전에서도 2이닝 무실점을 했고 구위가 나쁘지 않습니다. 벌써 146km면 음. 최원 선수가 140 후반만 나오면 그렇죠. 변화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치기 쉽지 않거든요. 구속은 올라올 네. 겁니다. 네, 그럼요. 구속은 지금 벌써 그 정도면 구속은 차근차근 또 올라오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게 최원태 선수가 자세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 어떤 그 삼성에 와서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고 선수들하고도 그러니까 소통의 시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워낙 질문을 많이 해요. 이렇게 저렇게 아래 위 네, 가릴 네, 거 없이 네. 뭐 원태인 선수한테도 묻고 뭐 위에 후라 선수한테도 묻고. 저도 그 참 후배한테 이렇게 뭔가 물어본다는 건 물론 뭐 누가 야구를 더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네네네. 그런 마음 자세는 굉장히 좀 참 긍정적이다. 오승환 선수한테도 묻고 네네.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가 뭐 어디서 때려라 하는 음, 것도 가르쳐주고 네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후배한테서 너무 좋은 인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일 중요하죠. 자기 말로는 삼성 적응은 이미 끝났다. 키움 음, 선수도 많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또 선발 후보 군인 또 이승현 선수는 또 어떻습니까? 이승현 선수는 작년에 이제 선발로 전환해서 네네. 성공한 시즌을 보냈는데 딱 하나 워낙 이제 후반에 가서 선발을 풀로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체력 경험에서 약간 후반에 약간 부진했는데요. 역시 CSP에서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노하우를 배워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몸 체중은 변화가 없는데 체격이 굉장히 탄탄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 빠졌냐 그랬더니 똑같습니다 하는데 몸은 달라진 그래서 몸이더라고요. 이제 뭐 이제 완벽하게 자기 자리를 잡았죠. 선발로 자기 네.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5선발을 지키기 확실하죠. 위해서 뭐 백정현 선수도 막 뒤에 대기하고 그렇죠. 있고 6선발 체제를 운영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박지만 감독이 얘기하셨거든요. 4선발까지는 뭔가 어느 팀이나 네, 그죠. 네. 근데 뭐 사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죠. 뭐 네 번째 나갔다가 비 한 번 오면 그 다음부터 순서가 네. 이렇게 되는 게 선발 로테이션인데 그 5선발의 의미는 뭔가 픽스가 되지 않았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옆에 호시탄탄 그 자리를 노리는 선수들이 쫙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조금 다른데 확실하게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불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삼성이 음. 겨우내 음. 유일하게 보강이 안 됐다 했던 데가 불펜이었거든요. 불펜 강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불펜이 약점이다. 삼성 불펜 약해서 뭐 선발 잘 지키면 뭐하냐. 뒤에서 다 털어먹을 텐데 이런 시각이 있는데 박지만 감독 생각은 다릅니다. 이번에 또 김윤수 선수였던 김문희 선수가 갑자기 부상으로 중도 귀국했는데 뭐 수술해서 뭐 올해는 좀 힘들 그렇죠. 것 같고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만 감독은 우리 불펜이 약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근거가 있더라고요. 네네. 충분히 일단 선발진의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선발진에서 이제 흘러나온 선수가 6선발, 7선발 거의 뭐 만들어놨다고 그쵸. 봐야 되니까 그 또 5선발 하다 안 돼서 네. 내려오니까. 네. 그리고 선발 투수가 후라도 같은 뭐 그 레이스처럼 강해진 원태인 같은 선수 최원태 뭐 이제 성공했을 때 다 이닝 히터. 길게 던져주면 불펜은 그거만큼 편한 일이 없잖아요. 네네. 뭐 그 6회부터 네네. 나오느냐 7회부터 나오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인데 음. 지금 유일한 걱정이 삼성이 나이가 많다 불펜진이 평균 연령 그 필승적 이야기 합니다. 네. 따져보니까 한 37, 8 이렇게 되는데 음.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떠받쳐 줄 수 있는 긁어볼 만한 카드가 워낙 많아요 지금 이 선수들이 네네. 기본적으로 컨트롤이 막 제구가 오락가락하면 이거는 그냥 캠프에서 보고 1년 동안 못 보겠구나 하겠는데 많이 좋아진 부분이 9위를 떠나서 스트라이크 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선수들은 뭐 그 보신 대로 네. 아시겠지만 네. 거기에 배창승 선수는 제가 보는 시각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나 당장 투입이 가능하다. 당장 투입 배찬승. 네. 와 자완 152. 예. 공이 어느 정도 좋으냐면 이상훈 선수를 연상
야. 이렇게 할 정도예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음. 그 야생마 그리고 몸도 크진 않은 선수인데 굉장히 탄탄하고요. 힘을 쓰는 몸 그리고 확실하게. 무엇보다 마인드가 좋습니다. 마인드가 음. 배짱도 있고요. 음.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위기가 오면 타자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한다. 요미우리 전에도 올라갔는데 네네.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기존 그러니까 전혀 이승민 떨지 않았습니다. 또뭐 최하늘 김대호 이 선수들 있고 여기도 배찬수 선수 있고 이재희 선수가 이재희 선수도 상무에서 제대를 했는데 네. 상무 시절에 153km까지 던졌대요. 구속이 거의 한 음. 많게는 10km 정도가 빨라졌어요. 근데 이재희 선수가 불펜에서 짧게 던지면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선발로 뭐 이렇게 아직은 그 요령이 없으니까. 일단 뭐 잘 하다가 그 향후의 미래에 또 선발 할 그렇죠. 수 있죠, 할 수 네. 있죠. 근데 지금은 또 불펜에 좀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팬들께서 이제 양창섭 그리고 최충현 맞습니다. 선수 네.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이 선수들 왜냐면 이제 보여준 게 있는 선수들이니까. 양창섭 선수는 현재의 모습은 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돌아와서 뭐 이제 가정도 꾸렸고 아이도 생겼고 여러 가지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래서 구위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일단 모든 야구인들이 얘기하는 건 한 번 잘했던 선수는 다시 잘할 수 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최충현 선수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이제 뭐 아프지만 않으면 언제든 제- 올라올 수 있는 선수. 예. 최론 코치도 계속 그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이 두 선수도 사실 언제든지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죠? 저 선수들이 만약에 불펜에 시즌 중에라도 시즌 중이든 초든 좀 힘들 수도 있고요. 네. 그 시즌 중에 안착을 해주면 삼성 네, 불펜은 엄청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음. 젊은 선수들은 아무래도 네. 그 풀시즌을 뛸 수 있는 체력적인 측면에서 약간 음. 변수가 있지만요. 저런 선수들은 준비가 일단 돼서 올라오면 크게 터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작년에 삼성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수비가 삼성의 이 약진에 대약진에 좀 뭔가 이 근간이 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죠? 맞습니다.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최소 실책팀 수비율 1위. 한 시즌을 예측할 때 음. 아까 말씀드린 뎁스 선수층 144경기 전부 주전 부상 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플러스 음. 수비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네. 그 센터 라인과 음. 그 수비 안정감에서 삼성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특히 박지원 감독 뭐 누구나 알다시피 최고 유격수셨고 손주인 코치 워낙 현장에서 선수들과 소통하면서 작년에 제가 한국 시리즈 때 한번 손주인 코치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삼성 수비가 왜 강해졌냐? 겨우 내내 생각하는 수비를 시켰다. 기술적인 훈련은 물론이고 빡세게 시켰고 생각하는 수비. 그러니까 수비를 할 때 하나라도 생각을 하면서 해라. 상황을 보고 어떻게 나올지, 옆으로 움직일지, 뭐 타자에 따라, 투수에 따라, 볼카운트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다. 진정한 프로의 수비 훈련이죠. 네. 그것이야말로. 그거를 고등학교 선수들은 하나도 안 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네, 없는 네,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음. 그걸 지금 심재훈 선수한테 주입을 시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그 2017년 이후에 8년 만에 괌 캠프를 갔잖아요. 어제 일차 주인지한테 캠프. 이겼잖아요, 연습 아, 경기.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따뜻한 날씨 속에서 막 체력하고 수비 훈련을 엄청 잘하고 와서 박지만 감독 가뜩이나 수비가 센데 지금 약간 만족감, 전체적으로 체력도 좋아졌고 그래서 지금 약간 연습 경기 결과가 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작년에 1무 8패였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못 이겼는데 네. 또 주인지 뭐 이게 뭐 1.5군이냐 1.7군이냐 뭐 작년에도 1군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팍 근데 쏟았죠 그때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1군이 같은, 아니니까요. 예, 같은 비슷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올해 삼성이 이게 뭐 작년에 약진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약간 경험치가 나오는 것 네. 같기도 하고 또 괌에서 몸을 빨리 만들었으니까 이 선수들의 컨디션도 좀 더 좋아 보이는 것도 네. 분명히 눈으로 좀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루키들이 뭔가 좀 이게 삼성 계속 뭐 있습니다, 그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군에 선수가 없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었거든요. 빠른 시간에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하고 젊은 선수들이 주전이 되고 주축이 되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작년 이제 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음. 이종현 단장이 이제 전력 분석 팀하고 스카우트 팀하고 엄청 고민을 해서 네네. 뽑은 심혈을 기울여서 뽑은 네네. 1번부터 4번 선수들이 지금 1군에 다 있어요. 자, 루키들. 네. 그 순서대로 다 있는데 네. 핵심은 라팍형 선수였다는 네, 거죠. 네, 네. 배찬 선수 빠른 볼로 이제 구위를 압도하고 나머지 선수들 한 방을 칠 수 있는
그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신재훈, 뽑았는데 차승준, 함수호 그죠? 차승준, 함수호 선수는 고교 야구계에서 대표적인 슬러거 두 선수였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두 선수는 원래 그 박 감독께서는 배찬승, 심재우는 개막 엔트리에 데려가려고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차승준 선수는 좀 이제 경험도 좀 쌓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퓨처스 팀에 합류시켜서 22일 가고시마로 가게 해서 네네. 오이돈 리그 3경기를 치르게 할 예정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코칭 스태프가 가까이서 이제 지도를 한 이건 코칭 좀 스태프가 더 봅시다. 더 봅시다. 그리고 충분히 경쟁력 있습니다. 그럼 뭐 감독 입장에서 무조건 아유, 수용합니다. 그럼요. 이건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경기를 할 때마다 이 선수들이 심재훈, 차승준, 함수호가 돌아가면서 영웅이 돼요. 한 선수 3안타, 한 선수 2안타, 뭐 멀티 히트 막 19살 이러면서 선수들이 수비도 곧잘하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 이제부터는 그 주전 선수들이 쭉 나와야 되니까 박지만 감독은 그러면 이 선수들이 뛸 기회가 별로 없지 않느냐. 가고시마 가서 경기를 더 치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선배들하고 본격적인 경쟁을 하는 거죠. 코치들이 아니 감독님 좀 더 보시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기본적인 수비 같은 게 기본 되는 거죠. 1군에서 같이 비빌만 하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변수가 또 하나 있는데 하나 어느 뭐- 팀이나 이 변수는 그렇죠. 있어요. 이 변수 만약에-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삼성이 안 좋은 시나리오는 5강 탈락할 수 있다. 가장 큰 변수가 부상이에요. 그냥 다른 거 없고요.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데 작년에 그거는 뭐 어느 팀이나 그렇습니다. 뭐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려 어느 팀이나 있는데 하여튼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베테랑들이 좀 있으니까 네.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트레이닝 파트 굉장히 신경을 썼었죠. 그럼요. 네, 트레이닝 파트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 9년 만에 작년에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가니까 네. 선수들이 정말 용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맞아. 오바를 했고요. 그 있는 거 다 음. 들이부었으니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선수들이 아팠죠. 구자욱 선수, 뭐 원태인 선수, 백정현 선수, 김재현 선수 전부 이제 재활로 일단 재활을 스타트를, 출발을 예, 했죠. 예. 그래서 페이스가 지금 더디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작을 좀 더디게 하는데 뭐 걱정할 선수들은 아니고요. 네. 원래 주전이 확실한 팀일수록 상대적으로 부상이 적습니다. 그렇죠.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경쟁을 조금 덜하니까 본인이 페이스 조절을 또 할 수 네. 있는데 경쟁이 엄청 심하면 대충 할 수 없어. 완전히 110%로 늘어야 되니까. 너무 많이 뛰어서 다칠 수는 있지만 네. 내부 경쟁이 심할수록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부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버워크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장점이라면 그래도 이 삼성이 사실 젊은 선수들이 네.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럼 특히 야수들 같은 경우 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투수들은 뎁스가 좀 넓어졌기 네, 때문에 활용폭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는 약간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만 뭐 어느 팀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고 그래서 삼성을 꽤 오래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올해 진짜 삼성은 메디로 본 아유, 이러나 저러나. 근데 지금 예상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느낌 그렇긴 같은 한데 게 오잖아요, 한번. 저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그 LG의 길을 가고 있다. 삼성은 LG의 길을. 그 LG는 강팀으로 2등하고 몇 등 했다? 1등 했다. 근데 LG보다 네. 빠르게 강팀으로 가고 있다라고 음. 보이고요. 그 LG가 4-4, 3-2-1 네. 과정을 겪었다면 삼성은 의외로 정말 작년처럼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을 때 맨 꼭대기에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 캠프를 취재하고 온 우리 정현숙 부국장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에도 제가 이제 삼성 콘텐츠를 좀 많이 요구를 합니다. 예, 요구를 하는데 바쁘기도 하고 하는데 더 자주 또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